과연 그 사랑은 진심이었을까요? 수십 년간 가족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한순간에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 한 남자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모두가 얼어붙은 그날, 30년 동안 숨겨왔던 출생의 비밀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 후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뒤엉키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아슬아슬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강호는 충혈된 눈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든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던 정순이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이게 뭐야? 친양자 입양? 누나가? 아니, 지은호가 내 친누나가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는데 수십 년간 감춰온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지은호는 순간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향한 지강호의 손가락질은 차갑고 무자비했죠. 그래서 그랬구나. 늘 나한테 훈계하고 억지로 군림하고 사실은 친누나도 아니면서. 강호야, 그만해.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뭘 그만해? 내 눈앞에 뻔한 증거가 있는데? 지강호의 외침은 마치 지은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어요. 그 소란을 우연히 들은 이지혁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열린 창문 사이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죠. 그는 무심히 지나칠 수 없었어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박성재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야? 좋을 게 없어. 박성재의 말에 이지혁의 눈빛이 어둡게 흔들렸어요. 은호가 많이 힘들어하겠지. 거실 안에서 지은호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지강호와 마주 보고 있었어요. 그래, 난 내 친누나가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난 내 옆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웃어줬잖아. 웃기지 마. 결국 피도 안 섞였으면서. 이제야 이해했어. 왜 늘 나만 미워했는지. 지강호의 원망 어린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난 널 미워한 적 없어. 지은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죠. 그 순간 지강호의 손에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종이가 펄럭이며 무력하게 흩어졌고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종이를 줍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은호야, 미안하다. 네가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었는데. 지은호는 눈물을 꾹 참으며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어요. 엄마, 이제 다 늦은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지은호는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눈앞엔 지강호의 비난 섞인 얼굴이 자꾸만 겹쳐졌죠. 난 누구지?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떤 의미였던 거지? 그때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너 괜찮아? 지은호는 쓴웃음을 흘렸어요. 괜찮아 보여요? 난 이제 친누나도 아니고 그냥 남이래요. 남이라도 뭐 어때? 넌 그냥 너로 살아온 그 자체로. 지은호야. 이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실했어요. 근데 당신도 날 믿지 않았잖아요. 늘 거리 두고 냉정하게 선 긋고. 지은호의 말에 이지혁은 잠시 말을 잃었죠. 그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가득했어요. 맞아. 내가 겁쟁이였어. 근데 이번만큼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바로 그 순간 박성재가 들어섰어요. 은호야, 나도 있어. 너 혼자 아니야.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다가가 앉았죠. 나 처음부터 내 편이었어. 네가 누군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어. 내가 널 좋아하는 이유는 네가 그냥 지은호라서야. 이지혁의 손이 순간 움찔거렸고 그는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지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제발 좀 그만해요. 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누구의 마음도 받을 여유가 없다고요. 짙은 침묵이 흘렀어요. 두 남자는 말없이 물러섰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서로를 겨누고 있었죠. 한편 정순이는 방 안에서 홀로 무너져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어린 지은호와 손을 잡고 있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죠. 눈물이 그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널 지키고 싶었어. 근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다른 방에선 지강호가 술에 취해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친누나도 아니면서 평생 날 속였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다 결국 흐느낌으로 번졌죠.
새벽녘 지은호는 잠 못 이루고 거리를 걸었어요. 불 꺼진 상점들 사이를 지나며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죠. 나는 누구지? 왜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기분이 들까?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조차 믿음을 받지 못하는 걸까?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닥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발걸음을 맞췄어요. 박성재였죠. 혼자 두고 싶어도 난 안 그럴 거야. 네가 쓰러지면 내가 잡아줄 거니까. 박성재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호의 가슴이 찡했지만 그녀는 눈길을 피하며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근데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박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래,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난 끝까지 기다릴 거야. 멀리서 이지혁도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러나 그의 눈빛은 무겁고 깊었죠. 지은호는 며칠 동안 카페에도 집에도 온전히 마음을 두지 못한 채 방황했어요. 친딸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나는 뭐지? 가족도 아닌데 지금까지. 나는 왜 여기에 있었던 거지?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빛은 흔들리고 손끝은 떨렸죠.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찍힌 이름은 고성이었어요. 지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죠. 은호 씨, 만나야겠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 알아야 할 때 같아요. 차갑고도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지은호는 고성이를 만났어요. 고성이는 이미 지은호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대뜸 입을 열었죠. 그래, 맞아. 내가 내 엄마야. 단도직입적인 말에 지은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성이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오래된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사진 속 젊은 그녀의 옆에는 아기였던 지은호가 있었죠. 이제 알겠니? 넌 내 피야.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어? 왜 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니? 내 딸이라면 나처럼 올라가야 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배경 그걸 다 써야 해. 고성이의 말은 달콤한 유혹 같았지만 동시에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전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엄마가 있어요. 정순이가 제 엄마예요. 지은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고성이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바뀌었죠. 정순이 씨, 그녀는 널 키운 여자일 뿐이야. 날 대신해서. 그런데 넌 날 부정해? 은호야, 네가 어디에서 태어났든 피는 못 속여.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싫어요. 전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고성이는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며 속삭였어요. 부정하지 마. 넌 언젠가 날 닮게 될 거야. 그게 피라는 거니까.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문 앞에서 이지혁을 마주쳤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어디 다녀왔어? 지은호는 대답 대신 신발만 벗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지혁은 따라 들어가려다 멈췄죠. 문틈으로 들려온 지은호의 흐느낌에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박성재가 지은호를 붙잡았어요. 어제 많이 힘들어 보였어. 내가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배, 저 이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친딸도 아니래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난 도대체 뭐죠? 박성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넌 그냥 지은호야.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 네가 어디서 왔든 누구 딸이든 중요하지 않아. 난 그걸로 널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말에 지은호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지혁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넌 그냥 지은호야. 두 남자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그 무렵 고성이는 지은호를 끌어들이기 위해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를 미끼로 내세웠어요. 화려한 전시 공간에서 그녀는 지은호에게 손을 내밀었죠. 이곳이 내 자리야. 내가 준비해놨어. 네가 원하기만 하면 세상은 다 가질 수 있어.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죠. 거짓말하지 마. 내 안에는 나랑 똑같은 욕망이 있어. 언젠가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난 널 기다리지 않을 거야. 기회는 한 번뿐이니까. 고성이가 떠난 후 지은호는 전시장 한가운데 서서 두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정말 욕망이 없는 걸까? 나도 올라가고 싶은 걸까? 이 사실을 안 이지혁은 고성이를 찾아갔어요. 그만해요. 은호를 괴롭히지 말아요.
고성이는 비웃었죠. 괴롭히다니. 난 내 딸을 끌어올리려는 거야. 넌 뭔데 방해하는데. 은호는 이미 힘들어해요.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요. 고성이는 날카롭게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어요. 넌 은호를 지킬 수 없어. 넌 결국 실패자니까. 하지만 난 달라. 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 이지혁은 더 말하지 못한 채 뒤돌아섰죠.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편 박성재는 지은호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진심을 내비쳤어요. 나한텐 네가 친딸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 난 그냥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곁에 있는 거야.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두 사람의 다정한 순간을 멀리서 이지혁이 보고 있었죠. 그는 주먹을 움켜쥔 채 낮게 중얼거렸어요. 넌 결국 그 사람을 택하는 거야? 지강호는 집을 뛰쳐나와 거리를 헤맸어요. 주머니엔 술병 하나, 손에는 구겨진 가족관계 증명서가 쥐어져 있었죠. 눈빛은 충혈돼 있었고 발걸음은 비틀거렸어요. 다 거짓말이었어. 친누나도 아니고 다 속였어. 그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분노를 삼켰어요. 그때 어두운 골목에서 낯선 사내들이 다가왔어요. 지은호가 빚을 갚아줬다고 생각했던 사채업자들이었죠. 그들의 얼굴은 비열한 미소로 가득했어요. 지은호 씨가 원금만 갚았더라고. 이자는 아직 남아있는데. 사내 중 하나가 비아냥거렸죠. 내 누나 덕에 살아난 주제에 왜 그렇게 당당해? 지강호는 이를 악물며 외쳤어요. 나한테 이제 누나 없어.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 그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시 누나에게 손 벌릴 수는 없었죠. 바로 그 순간 사내들은 지강호의 허점을 파고들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랑 같이 놀면 되겠네. 이자 대신 한몫 잡게 해줄게. 그들은 지강호를 유혹하며 술과 도박판으로 끌어들였죠. 지강호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무언가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한편 지은호는 지강호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순이는 오열하며 내가 강호를 잘못 키웠어. 내 탓 아니야. 은호야, 넌 내 딸 맞아. 라며 그녀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지은호는 눈을 피했죠. 엄마,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마저 저를 친딸이라 말하면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망에 차 있었어요.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지켜보며 다가갔어요. 찾아올게. 강호. 내가 데려올게. 선배가 왜요? 강호는 제 동생이에요. 아니, 내 동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네가 힘들어하는 건 내가 못 보니까. 지은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도 날 믿지 않았잖아요. 지금 와서 영웅처럼 굴지 말아요. 이지혁의 가슴에 그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는 말없이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주먹을 움켜쥐었죠. 고성이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지은호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불러내 와인을 따르며 말했죠. 강호 찾고 싶니? 방법은 간단해. 나와 손 잡으면 돼. 무슨 뜻이에요? 내 딸이라면 내 프로젝트에 들어와야지. 그래야 내가 내 동생을 지켜줄 수 있어. 협박이에요? 지은호가 분노에 떨었죠. 아니, 거래지. 세상은 늘 거래로 움직이니까. 지은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분노에 떨었어요. 싫어요. 전 제 가족 지킬 수 있어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고성이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네가 날 닮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 하지만 넌 곧 알게 될 거야.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밤이 깊어지자 지은호는 카페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눈앞엔 지강호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고성이의 차가운 웃음과 두 남자의 눈빛이 교차하며 그녀를 짓눌렀죠. 나는 어디에 서야 하지? 누구를 믿어야 하지? 그 순간 박성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찾을 수 있을 거야. 네가 혼자 아니니까. 근데 제가 자꾸 흔들려요. 친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박성재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너는 이미 가족보다 더 큰 의미야. 네가 있어서 사람들이 버티는 거야. 날 믿어. 멀리서 그 장면을 이지혁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고통과 질투가 뒤섞여 불타올랐죠.
너까지 날 안 믿는구나, 은호야. 그는 창고로 돌아가 종이를 구겨버리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지켜줄 거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은호는 지강호의 행방을 찾으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겁게 짓눌려 있었어요. 고성희의 말, 이지혁의 차가운 눈빛, 박성재의 따뜻한 손길. 세 가지가 동시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그냥 내 길을 가야 해. 그러나 그 다짐은 현실 앞에서 쉽게 흔들렸어요. 카페 문이 열리자 이지혁이 들어왔어요. 그는 며칠 새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죠. 눈 밑은 시커멓게 내려앉았고 손에는 잉크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지은호는 무심히 그를 힐끗 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은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요? 이미 다 했잖아요. 난 아직 다 못했어. 널 지켜주고 싶다고, 끝까지 내 옆에 서고 싶다고 말 못했어. 지은호는 손에 쥔 컵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요? 선배가 날 밀어낸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순간 박성재가 들어왔어요.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둘 사이에 앉아 말을 끊었죠. 은호야, 그만해. 지난 일에 매달리지 마.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중요하잖아. 이지혁의 눈빛이 번쩍였어요. 그게 너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당당했는데. 박성재도 물러서지 않았죠. 난 언제나 은호 편이었어. 넌 상처만 줬잖아. 지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제발 좀 그만해요. 두 분 다 제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전 지금 강호도 잃고 제 자신도 모르겠는데 이런 싸움까지 봐야 하나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적이 흘렀죠. 이지혁은 주먹을 쥔 채 눈을 감았고 박성재는 애써 웃으며 지은호의 어깨를 감쌌어요. 미안해. 널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 지은호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도 또 다른 시선.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는 이지혁의 눈빛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복잡하게 요동쳤죠. 그날 밤 지은호는 홀로 거리를 걸었어요.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따라왔죠. 돌아보니 이지혁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걸음을 맞췄죠. 따라오지 마세요. 내가 위험해 보여서? 전 늘 혼자였어요. 혼자 살아왔고 혼자 견뎠어요. 이지혁은 멈춰 서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이젠 혼자 아니야. 내가 옆에 있을 거야. 순간 박성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 놔. 은호가 원하지 않잖아.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불꽃처럼 부딪혔고 지은호는 그 틈에 서서 숨이 막혀왔죠. 두 분 다 제발 제 앞에서 이러지 말아요. 저한테는 지금 선택할 힘도 없으니까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절규 같았어요. 지강호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며칠째 연락도 두절된 채 행방이 묘연해지자 가족의 불안은 극에 달했죠. 정순이는 매일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고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강호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제발. 지은호 역시 거리를 헤매며 동생을 찾았어요. 전단지를 인쇄에 붙이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소식은 없었죠. 밤거리를 홀로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강호야, 나라도 믿어야지. 난 내 누나잖아. 그러나 그 말은 바람에 흩날려 어디에도 닿지 않았어요. 그날 밤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지강호를 본 사람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지은호는 한달음에 달려갔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낯선 사내들이었어요. 그들의 뒷배경이 고성희와 얽혀 있다는 걸 지은호는 직감했죠. 강호는 어디 있어요? 그녀가 매섭게 묻자 사내 중 하나가 비아냥거렸어요. 네가 찾고 있단 얘기 들으니까 금방 소식이 퍼지더라. 근데 왜 그렇게 필사적이야? 내 친동생도 아니라며? 그 말에 지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 단단히 이를 악물고 외쳤어요. 그래도 내 동생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나는 강호 누나예요. 사내들은 웃으며 물러섰지만 그 비웃음 속엔 분명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어요. 지은호는 직감했죠. 이 모든 게 고성희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그 시각 고성이는 아트스페이스에서 와인을 따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통화 중인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죠. 네, 준비됐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흔들렸고 지강호는 적당히 잡아두면 돼요. 결국 지은호는 나에게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화를 끊는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내 딸 결국 내 길로 오게 될 거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지. 다음 날 새벽 지은호는 카페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눈빛.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이지혁의 믿음, 박성재의 직진, 고성이의 압박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갈라놓았지만 동시에 한 방향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나는 결국 선택해야 해. 날 위해서. 카메라는 그녀의 눈빛을 클로즈업했어요. 흔들림 속에서 피어나는 결연함. 그리고 장면은 고성이의 서늘한 미소로 전환됐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은호야. 진짜 화려한 날들은 지금부터야. 사랑으로 얽힌 관계와 핏줄로 이어진 관계 속에서 지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지혁과 박성재 두 남자의 진심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이의 거대한 야망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족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다음 주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